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거시경제학 개방경제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국 개방경제에 대한 모형의 기본적인 세팅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정부의 정책이 변했을 때 아니면 외생 변수가 변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우리 거기 보시면 186페이지에 이러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서로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요게 대부자금 시장이야. 그래서 여기가 대부자금 시장 이렇게 있고요. 자, 대부자금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이자율이었습니다. 실질 이자율. 자, 대부자금과 관련한 저축은 수직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투자와 순자본 유출은 이자율에 대해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우하향하게 그렸습니다. 저축, 자금에 대한 수요에 해당하는 게 바로 투자와 순자본 유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순자본 유출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거는 하나 만든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자본 유출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여기 CF라고 돼 있고 이자율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R. 자, 우하향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CF. 순자본 유출하고 순수출에서 우리가 환율이 결정되죠. 그래서 여기다 순수출이라고 놓고 자, 여기 외환시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여기 순자본 유출이 외환시장과 대부자금시장을 연결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CF 얘는 이제 환율에 영향 안 받지. 실질 환율에 영향을 안 받고 이자율의 마이너스 관계니까 환율에 대해서 그릴 땐 수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자본 유출은 여기 순수출은 환율에 대해서 마이너스 관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실질 환율이 결정되고 여기서 쭉 연결이 되면 여기에 결정된 게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실질 이자율이 결정되고 실질 환율이 결정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부자금 시장과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 이자율과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밑에 국내 재정 정책 한번 볼까요? 자, 외부적인 충격 한번 봅시다. 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 이렇게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은 텍스를 줄이고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구매를 증가시키거나 텍스를 이렇게 인하했습니다.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이 정부 저축은 T-G인데 그게 줄어들잖아. 정부의 저축은 얘는 T-G가 되는 건데 이게 줄어들게 돼요. 왜냐면 T가 줄고 G가 올라가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요, 국가 전체적인 저축이 감소해요. 이거는 민간 저축, 정부 저축의 합,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저축이 감소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그래프 잘 나와 있습니다. 요 곡선이, 요 직선이 어떻게 돼요? 저축과 관련된 게 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얘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저축이 감소하는 거 1번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요. 여기 수준에 맞춰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얘는 2번 이렇게요. 2번. 자,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요 이자율에 대응하는
순자본 유출이 줄어들어요. 순자본 유출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CF가 줄어들게 되니까 거의 그래프에 잘 나와 있듯이 얘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순수출 자체도 줄어들어. 자,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살짝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지? 생각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건데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줄어들고 2번이니까 3번이라 할까?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실질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축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 결과 다시 18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투자가 줄어들죠. 그리고 순자본 유출이 감소하죠. 그래서 순자본 유출이 감소하면 외환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는 달러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환율이 평가 절상되고 실질 환율이 그래서 올라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순수출은 당연히 어떻게 돼? 순수출은 감소하죠. CF랑 순수출은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볼게요. 이 모형에서 재정정책의 충격은 폐쇄경제의 충격과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의 충격을 결합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대국 모형이잖아. 대국의 모형에서는 네, 재정의 확장은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투자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투자를 감소시킵니다. 증가하고 투자가 감소하게 돼서 이게 감소한다는 것을 우리는 구축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근데 소국 개방 경제 모형에서는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발생시키고 소국처럼 재정 확장은 무역 적자를 발생시키고 순수출이 밑에 놨을까요? 그냥 소국과 마찬가지로 순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환율을 평가 절상시킨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소국과 이제 동일한 결과가 되는데 소국일 때는 요게 변화가 없는 거지. 왜냐면 소국일 때는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요게 소국과의 차이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국에서는 이자율이 시장에서 결정된 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대국에서는 세계시장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항등식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살짝 볼까요? 자, 저축은 투자 요거와 순수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던 식 똑같은 얘기지. 우리가 이제 늘상 얘기했던 건 어떻게 돼? 순수출이라는 것은 저축에서 투자를 빼고 얘가 또 CF랑 같아지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책에선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대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가지 경제 행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저축을 감소시킨다. 요게 저축을 감소시키죠. 얘가 내려갑니다. 오케이? 자, 폐쇄 경제에서 저축의 감소는 I와 동일한 감소와 동시에 발생하며 폐쇄 경제에서는 얘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얘가 그대로 이렇게 감소해요. 요거는 폐쇄 경제 하에서는 지금 이제 뭐 폐쇄 경제랑 소규모 개방 경제랑 같이 비교하면서 대규모 개방 경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소국 개방 경제에서 S 감소는 순수출의 동일한 감소와 동시에 발생하며 I는 고정돼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폐쇄 경제고요. 자, 우리 그대로 또 쓸게요. 이렇게. 자,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쓸게요. 소규모 개방 경제, 소국이라고만 쓸게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여기 S가 감소하게 되면 이게 얘는 고정돼 있고요. 거기 나와 있듯이. 그래서 S 감소가 얘 감소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이게 소국에서는 순수출이 그대로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I가 고정돼 있고요. 대규모 개방경제 하에서는 대국이죠. 다시 또 쓸게요. S는 I 플러스 순수출 이렇게 대국, 대규모 개방경제 상황을 살펴봅니다. 자, 거기에서는요. 중간의 경우로 I와 순수출이 각각 S보다는 작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얘가 이만큼 감소했잖아. 그럼 다 영향 미쳐. 이 투자도 감소하고요. 순수출도 감소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도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순수출의 감소가 저축 감소랑 같은 크기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쬐끔. 얘도 쬐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별거 아니고요.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쇄 경제 하에서 모형과 소규모 개방 경제 하에서 모형에서 폐쇄 경제일 때는 여기 S가 줄어들면 순수출은 고정돼 있는데 소국일 때는 I가 고정돼 있거든. 근데 대국에서는 이제 둘 다 고정돼 있는 건 없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믹스되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중간쯤 위치했다. 혼합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확장적 재정정책 모형을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자, 투자 수요의 이동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살짝 세팅을 해놓을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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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게 뭐 이렇게 세 가지를 그려서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변화하는 게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공부를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따라와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이제 세팅할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자율이 결정되잖아. 그럼 이렇게 결정돼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CF 곡선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얘가 S, 얘가 I 플러스 CF, 얘가 CF, 그리고 얘가 CF고 얘가 NX 이렇게 됩니다. 실질 환율, 실질 이자율 이렇게요. 오케이? 자, 투자 수요가 변했을 때 투자 증가로 해볼게요. 투자가 증가했을 때 투자가 증가 시 자, 정부가 첫 번째 줄에 보니까 국회가 투자세 공제 법안,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야. 그래서 투자세액 공제, 세액 공제를 해주네요. 그럼 이제 투자가 촉진된다는 거죠. 자, 그럼 투자 수요 곡선이 밖으로, 투자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얘가 밖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율만 올라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그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거기 대응되는 CF 곡선이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순수출 자체는 여기 보시면 실질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결과를 얻게 돼요. 자, 여기서 번호를 매겨볼게. 얘가 이쪽으로 갑니다. 1번. 투자가 증가했으니까 국내 실질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자, 이게 세계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이 곡선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3번. 네, 되셨죠? 자, 그러면 4번. 얘가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관심사는 이자율과 실질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건데 실질 환율이 이렇게 5번 상승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끝이야, 끝. 오케이? 이 정도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3번. 네.
무역 정책. 그래서 순수출이 증가하는 순수출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무역 정책 한번 볼게요. 네, 수입 쿼터와 관련된 무역 제한. 수입을 억제하는 거야. 쿼터와 관련된 무역을 제한합니다. 수입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순수출이라는 것은 수출해서 수입을 빼는 건데 수입이 줄어들면 순수출이 올라가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래프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 잘 나와 있는데 자, 살짝 여기다 미니 그림으로 할게요. 이번에는 미니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요렇게 뭐 거기 나와 있는 결론을 설명하는 거는 요 미니 그림에 대한 결과를 그냥 얘기하는 거죠. 요렇게 뼈대를 잡고 요렇게 정리를 하고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해 봅시다. 우선 첫 번째, 자, 순수출 요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번 봅니다. 자, 순수출 스케줄이 밖으로 이동을 한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 순수출과 관련된 그래프 오른쪽에 잘 보시면 얘가 순수출 곡선이잖아.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요거 1번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요게 바로 보호무역과 관련된 거죠. 보호무역과 관련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환율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2번 올라가게 되고요. 환율이 올라갔는데 실질 환율이 올라가서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달러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물건이 안 팔려. 그래서 수입이 억제됐지만 아시겠지만 수출 자체도 줄어들어서 바뀌는 건 없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했을 때 순수출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수입이 감소하는 거죠. 처음에 임포트라고 할게 감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환율의 상승으로 수출을 감소시켜요.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수출 곡선 자체는 수출 빼기 수입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얘가 줄어들고 색깔 다르게 할게요. 얘가 줄어들고 얘도 줄어들어서 얘는 그대로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순수출은 규모는 불변이고 네, 순수출은 불변으로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에도 변화가 없고 이자율도 불변이고 근데 수출과 수입의 규모가 이제 작아지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쌤쌤이지만 무역량이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자, 두 번째 여기까지, 세 번째 이렇게 나와 있고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지금 뭘 설명하냐면 아니 여기 다른 곡선들 다 변했잖아. 얘가 변하기도 했고 여기는 NX가 변하기도 했고 그러면요 얘는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 순자본 유출 변동. 네 번째는 CF의 변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변동. 자, 얘가 변화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해외 재정 정책이 첫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해외 재정 정책.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재정 정책이 요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자, 독일 정부가 저축을 증대시키는 재정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독일 정부의 정책이 뭐냐면 정부가 저축을 증대하는 정책을 실시했어요. 네, 이렇게요. 자, 그렇게 되면 독일의 이자율이 저축을 증가하니까 이자율이 하락하죠. 이자율 R이라고 쓸게요. R이 하락합니다. 독일 입장에서 자금의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독일의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여러분 미국과 독일의 이자율이 이렇게 있는데 독일 이자율이 낮아지면 미국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독일의 투자자들이 미국의 대부를 증대시킨다. 하락해서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됩니다. 자본은 자금이라 써도 되고 미국으로 흘러 들어와요. 유입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캐피탈 아웃플로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미국의 이자율은 주어져 있는데 독일의 이자율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니까 순 자본 유출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CF는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F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보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그래프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살짝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3개 그려서 같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이 맞춰서 그려야지. 이렇게 돼서 순수출 곡선까지 그리고 CF 곡선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R이고 여기는 실질 환율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CF가 감소했어. 이렇게 독일의 저축을 증대시키는 정책으로 얘가 감소하니까 얘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얘가 1번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순 자본 유출이 감소해. CF가 감소인데 여러분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가 I 플러스 CF 합한 거라고. 여기는 CF만 나타내는 곡선이고 근데 얘도 왼쪽으로 가. 왜요? I는 변함없더라도 CF가 왼쪽으로 가니까 얘도 왼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얘가 2번 똑같은 거야. 사실 1번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 3번 이렇게 쓸게요. 3번 하락한 이자율 하에서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좀 그림이 좀 그런데 요렇게 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거 CF 왼쪽으로 다시 또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4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환율은 올라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거야. 여기 나와 있는 S가 변하는 거, 투자가 변하는 거, 순수출이 변하는 거, CF가 변하는 거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자, 추가적으로 한번 봅시다. 해외 재정 정책이 변하는 거랑 자, 189페이지 다시 올게요. CF 스케줄이 이동하는 다른 이유는 외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해외, 외국, 다른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 요게 또 영향을 미치네요. 정치적 불안정. 네, 요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이렇게 합니다. 거기 한번 봅시죠. 일국에서 전쟁이나 혁명이 발발한 경우 어떤 한 나라의 특정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혁명이 일어났거나 네, 이러한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은 해당 국가로부터 자산을 철수해서 그럼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전쟁, 혁명 시
자산이 자기의 그 재산이 불안정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철수해서 미국과 같은 역시 자본은 미국 이제 안정적이라 할게요. 또 다시 유입됩니다. 안전한 피난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순자본 유출은 감소하게 되고 CF는 감소. 결국은 뭐냐면 내가 미국에 투자할까 해외에 투자할까 했는데 해외가 뭐 독일이든 다른 나라인데 이 다른 나라의 이자율이 떨어지거나 수익률이 떨어지는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돈이 안전한 피난처인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오게 되면 순자본 유출 똑같이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효과를 보이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환율이 평가 절상되는 거, 이자율은 하락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CF가 변했을 때, 순자본 유출이 변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거기까지 봤습니다. 자, 우리 결론 매듭 짓고 있습니다. 대국 개방 경제와 소국 개방 경제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소국 개방 경제와 달리 대국 개방 경제는요.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요거 CF 곡선이 이제 이자율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율이 조정되고 변화하면 그건 대국이고요. 세계 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을 받아들여서 이자율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 그냥 고정된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소국 개방 경제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대국과 소국 개방 경제 양자 모두 저축을 증대시키거나 투자를 감소시키는 정책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역 흑자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저축을 낮추거나 투자를 증대시키는 거 무역 적자로 이어지는 거 그 효과는 똑같고요. 또 두 경제 형태 모두에서 마지막 줄 보세요. 보호무역주의자들이 무역정책, 수입을 억제하는 수입 쿼터제를 실시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나와 있듯이 대규모 개방경제가 미국에 적합할지라도 우리가 심플하게 소규모 개방경제를 이용해도 거의 이자율이 변하는 거 외에는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소규모 개방경제로 단순화시켜서 봐도 무방하겠다 해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개방경제를 이제 본문 내에 넣으면 좀 이게 모형이 좀 어려워지니까 부록으로 뺀 거 아실 거예요. 거기 밑에 추가 문제 나와 있는데 참고해서 이렇게 우리 모형을 가지고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방경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챕터 7장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